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자유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이 고소를 못하게 하는 경우를 몇 가지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하여튼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또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 법이 어떤 취지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을 해보세요. 네. 우리 이상수 군 혼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른 분도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네. 만약에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일종의 그 미성년자나 이런 의사 그런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경우에 이런 고소권을 남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아이를 막 때렸다. 때린 것은 폭행인데 뭐 어쨌든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무슨 범죄를 때리거나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아이의 판단 능력이 없는데 아이가 고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세요? 일종의 부모님이 그리고 아이에게 한 행동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엄마가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공부하자니 나의 그 공부를 안 할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면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하면은 그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뭐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 애들은 대학생한테 잘 얘기 안 하겠지. 뭐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 아니라도 뭐 초등학생이 혼자서 고소를 못 하니까 그런 건 그럴 것 같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컨대 부모가 아주 나이가 든 경우에도 자식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좀 뒤로 좀 넘겨봐주고 네, 그 옆에 학생 뭐 뭔가 얘기할 듯이 나에게 의사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표시 능력이 얘기해 보세요.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네. 네, 이게 도의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님에 대한 고소를 허용했을 때 폐륜에 가깝다고 이 말은 취소하겠고요. 가정 내에서의 그 일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또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취소한 말까지 아주 잘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요거는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미풍양속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부모가 훈계를 하는데 그걸 막 그렇게 훈계한다고 고자질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풍비박산나는 가정이 과연 좋은 가정인가? 또 우리 전통적인 우리 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인 윤리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일인가? 뭐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집에서 있었는 일은 집에서 좀 조용히 해결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 뭐 그런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조항은 다분히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 자기 아버지는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범죄가 뭐가 있을 수 있겠지? 네, 말씀해 보세요. 극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그런 어떤 가정 내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학대도 있고 또 요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기 자식을 성폭행하는 애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부모가 그런 이제 특히 성폭행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항상 그 아이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일찍이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둔 바 있고 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서도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처벌하지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뒀어요. 그것은 이제 원래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그것 때문에 잔혹한 범죄 또는 이렇게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를 두었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 범죄 일반에 대해서 우리 직계존속이라고 특별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견해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종래의 어떤 이러한 조항들은 가부장적인 조항이다 라는 비판이 가능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조항은 부당하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현행법은 아직 그러한 우리 문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의 제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좀 법률가가 되려고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간통과 관련된 고소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22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만약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241조 간통죄인데 간통죄의 그 피해자가 배우자죠.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배우자끼리 서로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가두겠다,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어떤 그러한 심정을 표시하는 것인데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좀 용납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어차피 같이 살 거라면 굳이 이렇게 배우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겠나. 부부끼리 좀 오손도손 좀 잘 살아라. 옛날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아요. 둔 것 같은데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아예 헤어지라는 거죠. 아예 헤어져야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헤어진 상태에서 고소를 하거나 즉 이혼을 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여튼 두 취지는 혼인관계를 끝내라. 그 다음에 배우자를 처벌하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21세기 문화에서 괜찮은가 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현행법은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제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하하면 고소 취소된 걸로 간주한다고 했으니 이혼 소송이 계속될 것 또는 혼인이 유효하게 해소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은 전 소송 과정에 걸쳐서 계속 갖춰야 되는 요건이고 따라서 재판을 하다가 형사 재판을 하다가 그 중간에 이혼이 다시
없어졌거나 이혼 상태, 혼인이 해소된 상태가 다시 없어졌거나 또는 이혼 소송이 취하돼서 다시 이혼 소송 없는 상태로 되면 이 고소는 적법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혼 소송의 그 제기에는 이혼 소송의 제기에는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의 취하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혼 소송의 소장이 부적법해서 근데 인지가 붙지 않았다. 근데 인지 보정 명령을 했는데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 소장이 각하되지요. 또는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소가 각하되거나 또는 그러한 그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는데 이혼 청구 사유가 없어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또는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변론 기일에 이 두 번 안 나오고 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그럼 소가 취하된 걸로 간주되죠. 소취하 간주 또는 뭐 우리가 통칭 쌍불취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소취하 간주되면 소가 취하된 것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 취하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그래서 소각하, 소장각하, 소각하, 청구 기각, 소취하, 쌍불취하 이런 것들의 사유가 있으면 이혼 소송이 존재한다는 계속해야 된다는 그 요건이 없어지고 따라서 이혼을 해야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고소는 부적법해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정 외에서 부부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협의이혼을 해요. 협의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않고 그 배우자끼리 남편, 아내가 의사 맞춰서 판사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쳐서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이사 있는 거 확인하고 협의이혼 이사 확인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관사에다 제출해서 가족등록부에 정리를 하면 그런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협의이혼이라고 하죠. 협의이혼을 하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협의이혼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혼 소송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취하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때 말하는 이혼 소송의 취하가 아까 얘기한 고소를 부적법하게 하는 이혼 소송의 취하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이혼 소송이 없더라도 혼인이 해소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취하가 원래 다시 살기 때문에 그걸 고소하지 말라는 건데 이혼 소송 취하는 다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다 그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그 길로 안 갈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소는 계속 적법하고 계속 처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협의이혼을 자기들이 했는데 처벌되기 전에, 즉 형사 절차, 간통 사건의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다시 혼인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 경우 역시 그러니까 부부의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히 같이 살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고소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마땅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소를 인정하지 않는 게 합당한 조치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 법률적인 근거도 있죠. 어디 있을까요? 혼인 관계의 부존재. 몇 점 몇 점인지, 몇 점 몇 항인지 얘기해 보세요. 형법 제 229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다시 혼인을 하면 고소치상으로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약간 좀 어려워지니까 좀 잘 따라와 보세요. 문제를 냅니다.
여기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 고소를 했는데 요때 여기 이제 1심 판결을 한다고 그래요. 1심 판결을 한다 그러고 여기가 2심 판결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2심 판결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고소를 해서 이렇게 이혼 소송을 이렇게 취하를 했다. 여기서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다. 그러면 말을 잘못했네. 여기다가 공소 제기. 공소 제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혼 소송이 취하됐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게 적법한 공소일까요? 부적법한 공소일까요?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공소 제기를 이혼 소송이 이혼 취하가 이때 있었다. 고소를 하고 이혼 취하를 해서 이때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1심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이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하고 처벌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 이혼 취하는 고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자네가 답을 아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 지금 얘기한 것만 조금만 응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소송 조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송 조건이 없어요. 소송 조건이 없다. 소송 조건이 바로 고소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송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취하를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을 취하되면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고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법한 고소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그 공소가 또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소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이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327조 2호예요. 2호. 형사소송법 327조 2호가 돼요. 이 2호는 공소 제기가 위법할 때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소가 이렇게 돼서 공소 제기를 했는데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소의 취소는 뭐냐면 고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그 고소를 고소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처벌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처벌하려고 하는 의사 표시 그 자체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 취소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고소 취소를 했다. 이 고소를 이제 취소하는 것이죠. 고소 취소를 했다 그러면 1심 판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각 맞아요. 공소기각이죠. 근데 공소기각인데 공소기각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327조 5호예요. 327조 5에 보면은 고소 취소가 있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고소 취소를 이때 한다. 고소 취소를 이때 한다 그러면 그런데 고소 취소를 했는데 검사가 그것을 간과하고 또는 뭐 다른 사정으로 공소를 제기를 했다. 그러면 2심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처벌을 못하겠죠. 그죠? 처벌을 못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처벌을 못하는데 처벌을 못하는 사유는 뭘까요?
고소 취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327조 5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고소 취소가 있었으니까 327조 5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고소 취소가 있으면 검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를 받아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했다. 그럼 검사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소를 제기해요?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되겠죠. 공소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사건을 공소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 중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즉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권 없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권 없음. 이 공소권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이 공소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적법한 공소죠. 그래서 부적법한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원까지 오게 되면. 그래서 같은 공소기각 판결이지만 고소 취소가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것은 사유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색깔이 많으니까 좋네.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이 여기서 취하됐어요. 이혼 소송이 취하됐어요. 취하됐는데 공소 제기를 하면 공소 제기가 잘못된 거니까 요 327조 요구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혼 취하가 이때 있었어요. 이제 고소 취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파란 것만 보세요. 이혼 취하가 공소가 제기된 뒤에 이혼 소송에 취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능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 대학생 먼저 해볼까? 네. 그 경우에는 소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소를 진행할 이익이 없죠. 그러면 뭐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네, 소를 더 이상 진행할 이익이 없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마련한 제도는 공소기각을 해라. 그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마련한 제도예요. 근데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는 여기 본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2호하고 5호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이것은. (2호는) 뭐냐면 공소가 제기된 뒤에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5호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공소 제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유가 아니고 위법한 공소 제기라는 이유로 공소에 기각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요 경우에 이혼을 여기서 취하했다.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공소기각이 될 것 같아요? 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이 될 것 같죠. 그 이유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어떻게 따르지? 327조 2항에 보면은 네. 자, 이거 잘 하셨어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그러면 이 2호에 의한다는 것은 이때 뭔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말을 해야 되는데 공소 제기할 때까지 이혼 취하가 안 됐는데 공소 제기가 뭐 위법한 게 있나요?
공소 제기 잘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사정이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이혼 소송이 취하되면 고소 취소, 공소제기 이후에 이혼 소송이 취하되면 고소가 취소된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고, 따라서 327조 5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하나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혼 소송이 취하를 했다는 것은 원래 이 고소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소를 하려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되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되는 요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고소를 유효하게 만드는 요건이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소를 유효하게 만드는 요건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까지 왔지만 고소가 여기까지는 간신히 유지되어 왔는데, 이때 이혼 소송이 취하되면서 고소가 부적법하게 돼버렸어요. 이 고소가 부적법하게 된 것은 애시당초부터 고소가 소급해서 부적법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아요.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따라서 고소가 애시당초부터 소급해서 부적법하게 됐으니까 공소 제기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급해서 고소가 부적법하게 됐고, 결국 부적법한 고소에 기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보게 되고요. 따라서 답은 이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또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자, 이제 1심 판결 뒤에 고소를 취소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1심 판결 뒤에 고소를 취소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됩니다. 잠깐만. 고소 취소는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한 후에 1심 판결 후에 고소 취소됐죠. 1심 판결 전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1심이 지나고 나서 고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형사 사법권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네, 1심 판결이 우리 학생이 워낙 똑똑해서 먼저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2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너무나 개인의 의사에 좌우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 몇 조입니까? 232조 제1항에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요 고소는 고소 취소 자체가 부적법해요. 그러니까 고소 취소로서 인정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1심 판결 후에 고소 취소를 하면 이 사람은 이때 그 간통 피의자는 처벌될까요? 안 처벌될까요? 처벌이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그냥 처벌해요. 그럼 다음 문제는, 그럼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2심에서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다.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혼 취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취하됐을 때 고소가 소급해서 부적법해지고, 따라서 공소제기도 부적법해서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고 한 거와 똑같이 2심 판결에도 이혼소송 취하를 하면 고소가 여기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이것이 소급해서 부적법하게 되고, 따라서 327조 2항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비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1심 끝나고 고소 취소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1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사법적인 판단까지 다 났는데 그 후에 뭐 사법적인 판단을 보고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못하게 했다면 그럼 이혼 취하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막아야 되지 않냐? 라는 논리도 가능하고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소급해서 안 된다라고 소급해서 부적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견해는 갈릴 수 있지만 이혼 취하는 고소 취하랑 좀 달리 고소 취소는 바로 그 형사 절차 그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개인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지만 이혼 소송을 취하는 것은 형사 처벌도 물론 고려 요소이겠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송물 자체가 형사 절차가 아니고 이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고사할 수 있어서 양자는 좀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도 가능하고 우리 판례는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